자, 미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목차를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목차 자체가 대단히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수학 2에서 했던 그 내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뼈대 자체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뭐죠?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 두 번째 뭐겠어요? 미분이겠죠, 미분. 미분 단원입니다. 세 번째, 적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열이고 이제 미분 보시면 어, 이쪽을 좀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그 다음에 여기 좀 새로운 건 있죠.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최대최소. 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음, 오목과 볼록이라는 말 말고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오목과 볼록.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분법인데 여기는 조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적분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 여기 적분에 자 부정적분이 있죠. 부정적분. 그렇죠? 그 다음에 정적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넓이를 계산하는 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새로운 것들이 조금 더 붙어 있을 뿐 뼈대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살을 조금 더 붙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조금 독특한 것들만 한번 살펴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어떤 거를 하게 될 건지. 자, 일단은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했는데 여기는 새롭게 자 수열의 극한이란 걸 하게 될 겁니다. 수열. 있습니까? 근데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죠.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은 함수의 극한보다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원래는 수열의 극한을 하고 거기에서 확장을 해서 함수의 극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우리 이번 교육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육 과정에서는 뭔가 분량을 조금 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여기 이과 학생들만 배우게끔 했습니다. 실은 이게 조금 더 쉬운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급수라고 되어 있죠. 급수. 자, 여기 급수는 수열이 나왔으니까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AN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라면 SN의 극한이 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자, 어쨌든 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들을 하시게 될 거고, 자, 극한의 원리로 미분과 적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대상으로 미분과 적분을 했다면 이제 그 대상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여기 미적분 교과서에서는 일단은 지수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사전 작업으로 하시는 겁니다.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를 또 미분하고 적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미분 적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함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단원, 2단원은 그냥 함수 이야기의 조금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또 미분 테크닉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결국은 미분은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자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함수의 그래프. 그렇죠? 자,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는 우리 수트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미분법이 달라지고 함수만 달라졌을 뿐. 뼈대 자체는 괜찮다 이겁니다. 똑같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자, 적분은 역시 극한의 원리로 적분이 만들어지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수학2에서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로 적분의 계산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부를 안 했죠. 그거를 어디서 하실 거냐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분구적법이라는 요 챕터에서
극한의 원리로 정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수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부정적분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분에 대한 테크닉, 대표적인 테크닉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적분의 꽃이죠. 맞습니까? 자, 이런 두 가지 테크닉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럼 부정적분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정적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해보실 거고, 그리고 부분적분으로 이용해서 또 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으로 이용해서 정적분을 해보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해봤죠. 그죠? 됐습니까? 네. 자, 거기다가 추가로, 여기 정적분과 급수라는 말이, 자, 여기가 이제, 극한의 원리로, 뭐라겠다? 정적분 계산을 해보는 단계인 겁니다. 그렇죠? 속도와 거리는 우리가 시험을 봤을 거고, 그죠? 자, 넓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도형의 부피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실 거고, 자, 여기가 양이 실은 한 학기에 소화해내기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붉은 뼈대는 우리가 수학2에서 이미 세워놓고 왔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잘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이 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수학2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수학2 공부를 책을 찾아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2 책을 아직 저 깊숙한 곳에 집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있겠죠, 그죠? 자, 미적분 책과 수학2 책은 같이 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쭉 목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 역시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앞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미분, 적분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2에서 했던 순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미분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적분부터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과 적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해놓고 이제는 그 이후에 세워져 있는 뼈대에 살을 붙여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단원이 미적분 단원인 거죠. 맞습니까? 책 이름의 미적분입니다. 그렇죠? 교과서 이름의 미적분. 자, 이 미적분 단원에서는 뭐를 배우느냐면 역시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미분과 적분의 대상이 뭐라 그랬죠? 미분과 적분의 대상은 자,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미분도 함수를 가져가는 거고 적분도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수학2에서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주로 대상으로 했었냐면은 다항함수를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항함수. 그렇죠? 다항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어떤 함수? 그렇죠? 3차 함수와 4차 함수 위주로 공부를 했었죠. 3차 함수, 4차 함수.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우리 여기 이 미적분 교과서에서는 다루는 이 함수가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 다항함수가 있으면 자, 우리가 또 어떤 함수를 다루게 될 거냐면은 분수함수를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분수함수. 자, 근데 자, 우리 여기에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합쳐서 무슨 함수라고 불렀죠? 얘를 그쵸,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즉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미분과 적분을 할 겁니다. 유리함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를 다루실까요?
유리함수 했으니까 세 번째는 무리함수. 있습니까? 무리함수도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볼 겁니다. 루트가 있는 함수도.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어떤 함수 배웠을까요? 그렇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수학원에서 배웠죠. 지수함수, 다섯 번째 로그함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삼각함수. 이 정도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함수들이 다 등장한 거죠.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없죠. 자, 이때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즉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외의 그죠? 잡다한 다른 이런 함수들은 얘네들과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교과서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 잘 안 쓰시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초월함수 이렇게 부르죠. 초월함수. 초월함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우리 미적분 파트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능을 보시게 되면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수투에서는 요 오로지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 이야기가 출제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에서는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 요런 함수들의 기타 나머지 함수들에 대한 미적분 문제가 출제가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물어보는 형태는 여러분들 이미 수투에서 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함수만 바뀌어서 나오실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만 가지고 해도 되게 복잡했었는데 그렇죠? 이 더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패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도 훨씬 수학2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미적분의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는 선생님 예상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 수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이고, 맞습니까? 어쨌든 변별력은 수학원, 수학2에서, 즉,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열심히는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미적분은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으로 하는 함수가 수학2에 비해서 엄청 많아지시더라. 맞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이 미적분의 틀 자체는 계속 강조를 했던 그 틀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걸 한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적분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잊진 않겠죠? 정말로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극한의 섹션이 있고 극한의 단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미분이 있습니다. 미분. 그 다음에 적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복습 겸 여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극한이 있고 미분과 적분이 있습니다.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습니다. 자,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라는 어떤 계산 방법이죠. 그죠? 만들어지고 극한의 원리로 적분이라는 계산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여기를 메꿔 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미분이라는 방법으로 적분을 계산할 건데 이 적분은 무슨 적분이라고 그랬죠? 이 적분은
그냥 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었습니다. 정적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미분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미분을 이용해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미분을 이용해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는 정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 어떤 거죠? 얘는 그렇죠. 넓이를 구하기 위한 계산 방법입니다. 넓이. 곡선. 얘는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분은 곡선을 그리는 거고 정적분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라는 계산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극한의 원리로 정적분이라는 계산 방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미분이라는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뭘 계산할 수 있었다?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미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미적분의 기본정의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미적분의 기본정의가 되시겠습니다. 미적분의 기본정의. 자, 일단은 굵직한 뼈대는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그러면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 만들어지는데, 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다? 자, 어떤 함수가 있고, 됐습니까? 함수의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었죠? 그쵸?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썼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하면 리미트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계산하는 이 계산 방법 자체가 우리는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하는 이 방법 자체가 그렇죠? 미분입니다. 미분이 별게 아니다 이겁니다. 계산 방법 자체로의 의미는 자 이게 미분입니다. 이게 미분.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났더니 이 계산한 결과에 기하학적 의미가 있었다 이겁니다.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다? 이런 계산 결과의 기하학적 의미는 핵심 내용이죠. 아, 접선의 기울기더라. 접선의 기울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이라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 자체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버렸죠. 그쵸?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고 불렀다? 그 함수를 도함수라고 불렀다. 유도된 함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미분이라는 계산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하는 계산 방법을 미분이라고 하셔도 되고 fx의 도함수,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결국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도함수를 극한의 원리로 구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자 유명한 함수들은 미리 우리 곱셈 공식처럼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죠? 테크니컬하게 쓰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도함수를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는 그죠?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뭘 하더라?
이 도함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처럼 좀 외워놓고 쓰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더라? 미분법이라고 부르시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미분법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극한의 원리로 도함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도함수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즉, 그래서 그 도함수의 정의로 도함수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 됐습니까? 자, 노트를 하나 합시다. 도함수의 정의는 이제 가물가물할 때가 됐으니까 자, 노트 됐습니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F 프라임의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냥 도함수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학교 가서도 계속 나옵니다. 도함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F 프라임의 X를 자, 일단은 그러면 자,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 되겠죠? 자, 가물가물 하실 때마다 얘는 정리를 해 놓으시고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더라? 이런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과생으로서의 실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근의 공식이 뭐였더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바로바로 나오시는 거죠. 마찬가지 도함수의 정의는 필요한 경우에 그냥 쓱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도함수의 정의. 자, 그래서 원래는 함수가 주어지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을 계산해서 도함수를 구하시는데 이제 이 함수가 조금 다양하게 등장할 거니까 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함수에 대한 극한을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미분법 자체를 먼저 공부를 하실 거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미분법을 먼저 하시겠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미분법 가지고 걔가 어디에서 미분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윤곽은 잡고 계실 겁니다. 수투를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은 미분법입니다. 미분법. 자, 오늘은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미분법. 됐습니까? 자, 보통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면은,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지죠. 미분하시오. 미분하시오라고 주어지죠. 근데 누구를 미분하라 그럽니까? 함수 fx를 미분하시오라고 하시죠. 그쵸? 또는 요거랑 같은 표현이 뭐죠? 함수 fx의 뭐를 구하시오라고 합니까? 그렇죠. 도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도함수를 구하시오. 뭐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도함수를 우리는 뭐다?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하시더라. 됐습니까? 또는 이 도함수를 어떻게도 표현하더라? f'x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죠? d dx fx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또는 어떻게도 표현하시죠? dfx dx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뭐 dx분의 dfx 괜찮습니다. 또는 뭐 dy dx 다 같은 말입니다. 도함수를 표현하는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자, 요 d를 사용하는 표현 또는 프라임의 표현은 잠시만 이 프라임의 표현은 라그랑주 아니면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표현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책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ddx라는 표현은 라이프니츠식 표기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나 뭐 물리학과 이런 쪽에 가시면 이런 표현도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f.x 됐습니까? 요건 뉴턴식 표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뉴턴식 표기는 잘 안 쓰시고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 표기는 좀 익혀 두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또는 미분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함수별로 미분하는 방법, 함수별로 나오는 도함수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시겠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별 미분법입니다. 함수별 미분법. 아까 쭉 나열했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이런 함수들의 미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함수별 미분법입니다. 그거의 첫 번째 됐습니까? 첫 번째는 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자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상수함수. 자, fx가 상수함수입니다. C. 자, 이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f'x는 누가 된다? 그쵸? 0이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가볍게 가겠습니다. 상수함수.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함수입니다. fx가 x의 n제곱의 형태의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누가 되시는 거죠? 요거를 미분하면 fx는 n의 x의 n-1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수학2에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수학2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요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 n이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 됐습니까? n이 실수인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항함수 미분하듯이 그쵸? 얘를 미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이건 수학2에서 x의 5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의 x는 그죠? 5의 x의 4제곱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fx가 그러면 여기에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무슨 함수죠?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죠. 실은 얘는 x의 5제곱분의 1이라는 무슨 함수다? 분수함수인 거죠. 그쵸? 이 분수함수를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하신 뒤에 도함수를 구해주시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f 프라임의 x는 누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이 해봅시다. 마이너스 5가 내려오시는 거고, 그쵸? x의 몇 제곱이 된다? 차수가 한 차수 줄어들 거니까 마이너스 6제곱이 되실 거고, 얘를 좀 예쁘게 표현을 하시면 요렇게 표현이 되시겠죠? x 6제곱분의 마이너스 5. 아, 분수함수의 도함수도 역시 분수함수가 나오시는구나. 괜찮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챙겨가 볼까요? 혹시나 눈에 바로 보이시면 자, x 5승분의 1은 어디 대칭인 함수죠? 원점 대칭인 함수 보이십니까?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랑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지니까 그 원점 대칭인 함수를 미분했던 여기는 y축 대칭 함수가 나오시는 거죠. 뭐 그 정도도 챙겨 가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fx가 그죠? 루트 x입니다. 루트 x. 루트 x는 x의 몇 제곱인 거죠? 얘는 x의 그쵸? 2분의 1제곱이니까 이 미분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2분의 1x를 미분하시면 f 프라임의 x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2분의 1 내려오시고 x에 어떻게 되신다? x에 차수가 한 차수 떨어지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좀 예쁘게 쓰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신다? 2루트 x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하나 우리 암기상 몇 개를 조금 한 2개 정도 해볼까요? 자, 루트 x를 미분하시면 2루트 x분의 1 루트 x 미분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루트 x를 미분하시면 2루트 x분의 1이 된다. 자, 이게 암기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시게 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암기하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암기하실 거냐면은 루트 x의 도함수 그죠? fx는 루트 x입니다. 루트 x를 미분하시면 누가 되신다? f 프라임의 x는 누가 된다? 2루트 x 분의 1이 나오시더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로 다항함수와 그죠? 다항함수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 즉 유무리함수의 미분법은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미분법을 쓸 수 없는 나머지 함수들을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같은 한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x의 n승꼴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 x의
뭐 거듭 제곱이라고 근데 x의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함수들 이외의 함수들을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부른다. 걔네들은 각각 개별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자, 암기사항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fx가 있는데 요거 자주 나오시겠죠? x분의 1 있습니까? x분의 1은 x의 몇 제곱이 될까요? 그렇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실 거고, 자, 은근히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f'x는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오시겠죠? 거기에 x의 얼마?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얘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십니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사항 두 번째로 요 정도는 있습니까? 우리 유무리 함수에서는 요 정도 미분하시는 거는 좀 암기를 해놓고 갑시다. x분의 1 미분하시면 그죠? f'x는 누가 되신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십니다. 괜찮죠? 자, 요 정도 암기를 좀 하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별 미분법에서 두 번째 어떤 친구를 했냐면은 xn승꼴. x의 n승꼴의 함수로 우리는 유무리 함수의 미분을 모두 커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뭐부터 해볼까요? 자, 지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 네, 자, 여기는 노트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노트. 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할 거냐면은, 자, 정의를 하나 해놓고 갈 건데, 1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요거에 x분의 1제곱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즉 미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리미트 x가 0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필기만 해놓으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극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1 플러스 x에 봅시다. 자,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거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1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여기가 0에 가까워지니까 지수가 무한대가 되시는 거죠. 즉 1보다 조금 큰 수를 무한대번 곱하니까 곱해 본 겁니다. 컴퓨터로 해보시면 됩니다. 곱해 보시면 그죠? 우리가 1을 무한대로 1을 계속 곱해 나가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근데 1보다 아주 조금 큰 거를 엄청 많이 곱하니까 그렇죠? 얘가 1이 아니라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되더라 이겁니다. 2와 3 사이에 계략적인 숫자가 잠시만요. 대충 자
어느 정도 되시느냐면은 대충 2.718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무리수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2라는 무리수. 요거 우리 파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 3.14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우리는 파이라는 숫자를 문자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표현을 하듯이 2.718 얼마 얼마 하는 이런 무리수를 우리는 앞으로 2라고 쓰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얘를 우리는 무리수 2 또는 exponential 됐습니까? 지수로 많이 쓸 거라서 exponential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리수, 일반적으로는 무리수 2라고 부르십니다. 무리수 2. 새로운 무리수를 하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라는 무리수라는 숫자가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무리수가 있구나. 파이 같은 파이처럼 약속된 무리수가 하나 있구나. 괜찮죠? 자, 이때 로그가 있습니다. 로그. 로그의 a의 x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여기 로그에서 첫 번째로 로그의 미수가 10인 로그가 있었죠. 얘는 미수를 생략하고 그냥 로그 x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이런 로그를 무슨 로그라고 불렀죠? 그쵸? 상용 로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수가 생략되어 있는 로그는 10이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체크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두 번째로 새로운 로그를 하나 약속을 할 겁니다. 로그의 미수 자리에 방금 만든 무리수 2가 들어가 있는 로그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로그를 우리는 앞으로 lnx라고 쓰시고 이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게 되실 겁니다. 자연 로그.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 로그는 미수가 2인 로그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수가 2인 자연 로그. 괜찮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잠깐 연습을 하나 하시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ln의 1은 얼마일까요? ln의 1. ln의 1은. 여기 1이고, 여기 진수가 1이면 로그는 무조건 0인 거죠. 그렇죠? 자, ln의 2는 얼마일까요?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죠. 괜찮죠? 자, ln의 2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2의 ln의 2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가 되실 겁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그럼 ln의 2분의 1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ln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ln의 루트의 2는 얼마일까요? 얘는 ln의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아이들은 뭐 여러분들이 나오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 체크해 놓고 갑니다.
무리수 2를 무리수 2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리수 2는 어떤 숫자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에 가까운 어떤 수를 무한번 곱하면 특정한 상수값을 수렴을 하더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1보다 조금 큰 수를 엄청 많이 곱하면 어떤 상수값을 수렴을 하는데 2와 3 사이에 대략 2.7 정도라는 값을 수렴을 하고 우리는 그 값을 무리수 2라고 표현을 하기로 한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무리수 2를 미수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시더라. 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한 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새로운 두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무리수 2랑 자연 로그 l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인데 첫 번째로 fx가 지수함수인데 미수가 2인 지수함수입니다. 2의 x제곱. 됐습니까? 자, 얘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미수 2가 2.7 얼마니까 1보다 크죠?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시느냐면은 물론 얘도 0,1을 지나겠죠. 그리고 증가함수이고 점근선이 x축이 될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되겠죠? 여기가 뭐 어떤 함수인지 알겠죠? 여기 이 숫자입니다. 뭐 3, 4, 4x제곱, 5x제곱 이건데 2x제곱 괜찮습니다. 그죠? 자, 이 친구를 미분하시면 도함수가 나올 건데 되게 예쁜 함수입니다. 얘는. f 프라임의 x입니다. f 프라임의 x는 그대로 됩니다. 2의 x제곱. 즉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이 지수함수는 원래 함수랑 도함수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괜찮죠? 원래 함수랑 도함수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갈게요. 여기에 1, 얼마겠죠? 2가 있겠습니다. 1,2에서 내가 접선을 하나 그어봅니다. 그렇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1,2를 지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신다? y는 2x에 1,2를 지나니까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원점을 지나시겠죠? 어떤 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죠? 2의 x제곱을 도함수를 우리는 구하실 수 있습니다. 2의 x제곱을 미분하시면 2의 x제곱이 되시더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일반적인 지수함수입니다. fx는 a의 x제곱인데 이때 a는 양수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수함수가 되려면 됐습니까? 이 친구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신다? 자, f 프라임의 x는 a의 x제곱에다가 안 바뀌면 좋겠는데 여기에 뭐가 따로 따라 붙느냐면은 ln의 a가 곱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친구가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괜찮죠? 예를 하나만 드시면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3의 x제곱입니다.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f'x는 3의 x제곱에다가 끝내시면 안 되고 곱하기 하기를 ln에 3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fx가 로그 함수인데 fx가 ln의 x라는 로그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lnx는 미수가 2인 로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역시 증가함수입니다. 얘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시느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 y축, 그렇죠? 얘는 어디를 지나시겠다? 여기 1,0을 지나실 거고, 그렇죠? 증가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괜찮죠? 게다가 lnx와 2의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가 되시겠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실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lnx의 도함수입니다. lnx의 도함수는 f'의 x는 lnx의 도함수는 x분의 1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죠? lnx의 도함수는 x분의 1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lnx의 도함수는 x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하나 더 해보시면 그럼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fx가 ln의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n의 절대값 x. 자, lnx라는 함수랑 ln의 절대값 x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죠. 왜냐하면 얘는 정의역이 x가 양수인 부분이고 얘는 정의역이 x가 0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시느냐면은 이 친구의 그래프는 자, x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시고 x가 음수일 때는 음수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그려지시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도 이 친구의 도함수를 우리는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ln의 절대값 x의 도함수 역시 f'x는 누가 되시느냐면은 x분의 1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도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입니다. 이 친구는 x가 양수 쪽이니까 얘는 정의역 자체가 x가 양수 쪽인 겁니다. x가 양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그려야 된다면 이 친구는 이쪽에서 이렇게만 그려지시는 친구입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얘는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즉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실 겁니다.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쌍곡선이. 여기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ln의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고 그 친구의 도함수도 우리는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네 번째로 일반적인 로그 함수입니다. 네 번째. 자, fx가
fx가 로그 a의 x라는 일반적인 로그 함수입니다.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도함수는 f 프라임의 x는 ln x일 때는 x분의 1이었는데 일반적인 로그 함수는 일단은 x분의 1을 쓰시고 끝내시면 안되고 곱하기 하기를 ln a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추가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런 함수도 있겠죠. fx가 로그 a의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f 프라임의 x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분의 1이 있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하실 거냐면은 ln a분의 1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다르다는 사실은 여기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생긴 지금 함수식 자체는 똑같지만 얘랑도 다르겠죠. 정의역이 다르다 이겁니다. 정의역이. 자, 이 함수는 x가 양수 쪽이 양수가 정의역이 되시는 거고 얘는 x가 0이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됩니다. 정의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함수식의 형태는 똑같이 도함수의 함수식의 형태는 똑같이 나오시게 되더라. 됐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를 할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x였다면 도함수 f'x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x분의 1 곱하기 ln 3분의 1. 이걸 좀 더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x ln의 3분의 1.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차피 여기 미분 계수의 값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적당히 산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초월함수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무리수 2의 도함수 2의 x승, 2의 x승, a의 x제곱의 도함수 a의 x제곱의 lna.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lnx의 도함수 x분의 1, ln의 절대값 x의 도함수 x분의 1. 자, 그 다음에 로그 ax의 도함수 x분의 1, lna분의 1. 로그 a의 절대값 x의 도함수 x분의 1, lna분의 1. 있습니까? 자, 여기에 박스 쳐져 있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영상을 좀 끊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남은 삼각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